한빛 노블 레지던스 노후를 위한 최고급 프리미엄 요양형 레지던스. 입주 설명회에선 품격 있는 삶, 완벽한 노후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건 전혀 달랐습니다. 입주 2달도 안 돼. 저는 사람들에게 치매 의심자로 불렸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제 이름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분 아니야? 시장 출신이라 관리가 안 되는 거겠지. 뒤에서는 속삭였고 앞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졌고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불쾌한 대상으로 낙인 찍혔을 뿐이죠. 그곳에선 돈의 액수만큼만 존중받았고 과거의 직업은 무시받기 위한 재료가 되었으며 노인복지란 이름 아래 서열과 구별이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복자, 올해 69입니다. 33년 동안 광장시장 안쪽 골목에서 옷가게를 꾸려왔고 손으로 일해서 자식 둘을 키워낸 평범한 장사꾼입니다. 그날 딸 윤소진 변호사 앞에서 누군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 출신이 딸을 로펌 파트너까지 키웠대요. 요즘엔 뭐 특별 전형도 많고 학벌도 스펙처럼 꾸며내는 시대라잖아.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겉으로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여러 날 쌓인 갈등에 휘청이던 마음이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죠. 보증금 3억의 위약금이 1,000만 원이라 해도 더는 그곳에 하루도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긋기와 무언의 시선 그리고 조용한 소외감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모멸을 자식 앞에서 직접 듣는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그날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이후 혼자 지켜온 광장시장 가게는 제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위안이었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손님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아온 날들이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더군요. 69이 되던 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고 무릎은 평지조차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로 일하는 아들 정민수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는 좀 쉬셔야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몸에 무리가 너무 커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너무도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폐업을 결정했을 때 30년 넘게 찾아준 단골 손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해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과 함께 마지막 셔터를 내리는 순간 제 발걸음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집은 낡은 아파트 한 칸, 늘 북적이던 시장과 달리 거실엔 침묵만 가득했어요. 혼자라는 시간이 어색했고 무언가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을 덜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소음이 그립다고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소진이가 한빛 노블 레지던스 안내 책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예요. 병원이랑도 바로 연계되고 수영장, 요가 강좌, 문화센터도 있어요. 입주 경쟁률도 높고 웬만한 분들은 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비싸겠네? 응, 비싸요. 그치만 엄마,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냥 숫자로만 남을 순 없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두신 거잖아요. 엄마 돈이 어딨어. 남은 거라곤 생활비 조금뿐인데. 소진이는 잠시 제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여긴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줘요. 게다가 평소 못 해봤던 취미 생활도 해볼 수 있대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있고. 내가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지만 서로 성격이 강해서 괜히 부딪힐까봐. 요즘엔 이런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더 현명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걸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한빛 노블레지던스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공간. 그렇지만 선뜻 마음을 정하진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백할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몇 달도 안 돼 돌아가셨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혼잣말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저런 데 안 간다. 제 머릿속에서 요양원은 자식들이 감당 못 해보낸 마지막 수용소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떠밀려가는 곳, 그런 곳은 제 의지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소진이가 말한 한빛 노블레지던스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빛 노블레지던스라는 곳은 아파트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서도 식사며 청소는 물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설명만 듣고도 마음이 살짝 끌렸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직 그곳의 속살을 모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선 결코 알 수 없었던 냉정하고 조용한 위계의 그림자까지는요. 그 즈음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박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자씨, 나는 거기서 매일 수영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즘엔 일본어 수업도 들어. 같은 또래들이랑 소풍도 다니고 심지어 연애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 웃음기 섞인 말 속에서 왠지 모르게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런 데는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지 장사꾼 출신인 제겐 너무 멀기만 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 곳을 뜻밖에도 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33년간 장사하며 겨우 모은 돈이 4억, 그중 3억을 보증금으로 넣고 매달 4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낸다는 건 제 기준에선 어림없는 일이었죠. 그냥 지금 집에서 살면 돼. 적금 깨지 말고. 하지만 아들과 딸은 뜻을 모아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쓰셔야죠. 생활비는 우리가 매달 보태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결정을 내리기엔 여전히 망설여졌지만요. 그런데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들 노블레지던스를 좋다고들 하는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그래서 어느 날 딸과 함께 한빛 노블레지던스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그야말로 호텔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천장에서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친절한 직원들. 잠시 발걸음을 멈췄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괜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으리으리한 연회장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엄마도 장사꾼도 아닌 나라는 존재로 대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상담실에서 만난 박 부장님은 정말 정중하고 공손했습니다. 김복자 어르신, 저희 한빛 노블레지던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존경과 편안함을 드리고자 해요. 상담 도중 건네받은 안내 책자 속엔 그야말로 제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노후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흰 수영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어르신들, 정원 벤치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 속엔 피곤하거나 지친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유롭고 따뜻한 눈빛만이 있더군요. 그때 박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분들 중엔 교수님, 의사 선생님, 기업 임원 등 사회각계의 은퇴자 분들이 많습니다.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어르신께도 자극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잠시 마음이 주춤했습니다. 장사꾼 출신인 내가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오는데 뭐가 어때서? 지금까지 남 눈치 보며 살아왔지만 이젠 나도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 왠지 모르게 속에서 반발심도 일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자는 다짐 같은 것이었죠. 박 부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그 옆에서 딸 소진이 살며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좀 쓰셔야죠. 부담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비싸다, 과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맴돌았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눈앞에 그 공간이 주는 안락함에 결국 그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손끝의 온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잘한 선택일지도 몰라. 30년 가까이 몸으로 살아낸 세월, 그 고단한 인생 끝에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노후를 맞는다는 건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주 날이 밝았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검소하게 살아온 탓에 옷가지는 몇 벌뿐이었고 특별히 챙겨야 할 물건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아이들이 어릴 적 손으로 꾸민 앨범, 그리고 작은 소품들에 담긴 추억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한빛 노블 레지던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 아래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 아래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저를 안내한 매니저는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복자 어르신, 저희 한빛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방은 15층, 남향이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새로 마련된 침대와 윤이 나는 욕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까지. 살아오며 머물렀던 어느 공간보다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옆방에 사시는 김미숙 여사께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오신 거였어요. 한빛에 오신 걸 환영해요. 처음엔 조금 낯설겠지만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정갈한 옷차림, 그리고 말투까지 어딘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첫인사 덕분에 마음이 놓였고 여기서라면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예전엔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배워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김 여사는 기꺼이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긴 헬스장이에요. 저쪽은 수영장이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수중 운동 수업이 열리는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로비를 지나다 마주친 다른 어르신들도 정겹게 인사를 나눴고 한 분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녁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환영 행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인사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새롭게 오신 김복자 어르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빛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선 모두가 서로의 가족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딸 소진이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마음에 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다들 이곳을 원했는지 이제 알겠다. 참 잘 지어진 곳이야. 사람들도 좋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로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내 몫의 평화를 조금은 누려도 되는 걸까? 새벽마다 일어나 가게 셔터를 열고 겨울엔 찬바닥에서, 여름엔 땀에 절은 셔츠를 입고 버텨온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스르르 떠오르면서도 이제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써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이왕 이곳에 들어온 만큼 새로운 것 하나쯤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젊은 강사가 물속에서 몸을 띄우는 법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연습했지만 물에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신선했고 오래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게 밀려왔어요. 오늘 첫날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도 꼭 오세요.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강사의 다정한 격려에 스스로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라운지로 올라와 잠시 쉬고 있는데 창가 쪽 테이블에 모여 앉은 몇몇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과 단아한 머리,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입주한 김복자라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모여서 차를 나눠 마셔요. 새로 오신 분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 따뜻한 말들의 마음이 조금 놓였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는 주로 이곳 생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식사는 어떤지, 방은 마음에 드는지, 취미 프로그램은 뭐가 재미있는지. 김 어르신, 내일 음악 감상회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번에는 베토벤 교향곡 감상하는 날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평생 접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뭔지도 잘 몰랐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는 말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네, 꼭 가볼게요. 점심은 공동 식당에서 먹었는데 깔끔하게 차려진 건강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식단은 영양사가 직접 구성한다더니 음식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졌고 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런 대접은 태어나서 처음이네. 김미숙 여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손목에서 빛나는 까르띠에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멋이 느껴졌어요. 어르신 시계가 참 고급스럽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건 남편이 은퇴할 때 선물해 준 거예요. 복자 어르신도 프리미엄 살록 모임에 나와보세요. 매달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새 컬렉션 구경도 하고 티타임도 가져요. 명품은 평생 직접 사본 적 없는 세상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허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권유처럼 느껴졌기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좋은 기회면 한번 나가볼게요. 오후에는 도예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그릇을 직접 만드는 경험은 제 인생 처음이었고 손끝에서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흙덩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빚어보세요. 여기선 모두가 예술가니까요. 어설프게 빚은 그릇 하나를 쥐고 있을 때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미술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 전공했거든요. 복자 어르신 작품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몰라도 낯선 공간에서 처음 받은 그런 칭찬은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곳에서도 저를 누군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 아침 창문을 여니 안개 살짝 낀 한강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며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가 이런 뷰를 매일 아침 보게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운동 삼아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뜨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강사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어르신, 서두르지 마세요. 즐기면서 천천히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아직 물에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오후에는 약속대로 음악 감상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듣는 클래식이었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도 있었고 설명을 해주던 어르신께서 전직 음대 교수님이라는 걸 듣고는 더욱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일명 운명 교향곡은 따따따딴으로 시작되는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예요. 어쩌면 인생에서 마주치는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클래식이 어렵다는 생각보다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정신 없던 삶 속에 이런 순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상회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복자 어르신은 평소에 클래식 자주 들으세요?
진심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저희 배경이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자주 듣지는 못했지만 좋아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여기선 매주 감상회가 열리니까 앞으로 자주 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곳의 공기와 사람들 속으로 내가 스며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빛 노블 레지던스에서 입주 주간 환영 디너가 열렸습니다. 행사라기에 집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내려갔지만 연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브랜드 가방까지 갖춘 차림새였고 저는 소박한 니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한순간 스스로가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리 배치표를 확인하니 저는 구석 쪽 테이블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왜 이렇게 구석일까요? 다른 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신입이라 그런가 봐요. 창가 쪽 테이블은 전부 VIP 회원들이래요. 그제야 처음 듣는 단어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VIP 회원? 이곳에서 그런 구분이 있다는 말인가? 식사 중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화제는 대부분 가족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딸은 얼마 전 교수 임용됐답니다. 우리 손주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 대화 속에 끼어들기가 주저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중앙대 법대 나와서 지금 변호사로 일해요. 얼마 전엔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한 분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이후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너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연 나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동안 경험한 시설과 식사, 프로그램들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곳이 누군가에겐 유토피아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작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였던 이 공간 속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선이 그렇게 날카로울 줄은.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김미숙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김 여사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 어르신은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요? 광장시장에서 30년 동안 옷가게 했어요. 그 순간 김 여사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빛을 읽으며 살아온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남편이 대기업 부사장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곳으로 오게 됐답니다. 그 말에는 무심한 척 숨겨진 뉘앙스가 분명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더 이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며칠 사이 느껴지는 작고 조용한 변화들은 부정할 수 없는 조용한 거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분들이 오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짧았던 환상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이 점점 제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예 교실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길로 흙을 만지고 있던 저에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처음이세요? 네, 시장에서 장사만 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표정이 잠깐 스쳤고 곧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 말투는 친절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얇은 종이처럼 쌓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마치 그 정도 출신이면 그 정도가 한계지 않은 정해진 위치가 따로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배워본 적 없는 사람, 문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손끝에 남은 흙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입주 열흘째 되는 날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로 들려온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김복자 어르신, 시장에서 장사하셨다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데 오셨을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뒷말이라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곳에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겉으론 다정했지만 마음속엔 경계가 있었고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식당의 자리 배치부터 묘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분들은 늘 창가, 평범한 옷차림의 우리는 늘 구석. 어느 날 용기 내어 창가 쪽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눈짓 하나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슷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김 어르신, 이쪽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2주차 복도에 붙은 프로그램 공지를 보고 와인 테이스팅에 참여하려 했지만 담당 직원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VIP 회원 전용입니다. 보증금 5억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입주 당시 그런 설명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를 위한 프로그램은 뜨개질, 텃밭 가꾸기, 다도반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활동마저 계층에 따라 나뉘고 있었습니다. 3주 차가 되자 분위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들려온 대화. 다음 주 음악회 가세요? 당연하죠. VIP 좌석으로 예약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참석할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고 한 분이 제 옷차림을 훑듯 보며 말했죠. 어머, 그건 일반 회원은 참석 못해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뜨거워지고 돌아오는 길엔 발끝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상처로 쌓여갔습니다. 식당에서는 구석, 프로그램은 뒷순위, 모임에선 쉽게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점점 이곳의 외딴 섬이 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제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차별에 익숙해지라는 말처럼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공간은 익숙해졌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정말 모두를 위한 곳일까? 아니면 그들만의 세상에 잠시 초대받은 손님일 뿐일까? 5억, 7억 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내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다져온 마음이라 겉으로는 웃었지만 밤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침 식당으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김미숙 여사가 제 옷차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 옷 남대문에서 사셨어요? 말투는 웃으며 묻는 듯 했지만 눈빛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옷은 시장 단골 도매상에서 정성껏 골라 싸게 얻은 제가 아끼는 옷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그저 시장표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나 봅니다. 네, 남대문이에요. 질도 좋고 편해서 자주 입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미묘한 미소엔 동정과 우월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의 자리가 더 분명하게 나뉘기 시작했어요. 창가 좋은 자리는 늘 명품 귀족팀. 주방 근처나 기둥 뒤쪽은 늘 우리 같은 평범한 팀. 한 번은 용기 내어 빈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어르신, 여긴 어르신 자리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죠. 며칠 뒤 라운지에서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고려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기쁘게 말했을 뿐인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시장 상인 손주가 스카이 대학이라니 요즘은 특별 저녁 많다더니 속삭임이었지만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30년 장사하며 익힌 귀는 그런 말조차 절대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도 참았습니다. 사진첩을 조용히 덮고 자리를 떠났어요.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박복자 어르신 매일 같은 옷만 입지 않아요? 시장 냄새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씻고 옷도 정성껏 세탁했는데 그들에게 나는 이미 냄새 나는 시장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후 식당에서도 누군가 말했습니다. 치매 아닌가요? 요즘 중얼거리는 것도 봤는데 그제서야 나를 향한 조롱과 배제가 단순한 편견을 넘어서 명확한 낙인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 노블레지던스 직원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몇 분 입주민이 어르신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셔서요. 세탁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첫 회는 무료라는 말에 더 모욕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제 옷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문을 닫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냄새 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그날 밤. 문제는 3억의 보증금과 위약금이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날 이후에 나날은 버팀이 아닌 상처로만 쌓여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